나는 의심하지 않았다. 가성비는 삶의 미덕이라는 생각을 의심한 적 없이 살았다. 최소로 최대의 만족을 얻는 것, 적은 것으로 큰 만족을 얻는다. 가성비의 의미다. 더 쉽게 표현하면 질보단 양에 가까울 것이다. 가령 음식을 예로 들면 비싸고 별미를 담은 양 적은 음식보다 싸고 배불리 먹을 수 있는 음식이 가성비에 가까울 것이고, 옷을 예로 하면 장인 정신으로 잘 만들어진 옷보다 싸고 그럴듯해 보이는 옷이 더 가성비 있는 옷이다. 그러나 시장 가격은 가치를 반영한다. 고급 오마카세는 질 좋은 재료와 장인의 정성이 들어간다. 비싼 옷은 원가가 높은 원단을 쓰거나 장인의 품이 더 많이 들어간다. 결국 가성비는 한 분야에서 정점에 있는 가치를 향유할 수 없게 만든다. 그렇다. 언젠가부터 문득 생각이 들었다. 가성비 추구의 삶이 내 인생을 가성비로 만들고 있는 건 아닐까? 이왕이면 싼 것, 별 차이 안 나면 양 많은 것. 물론 어렸을 때는 부모님에게 용돈을 받아 생활하다 보니 현명한 소비 습관이 곧 가성비이기도 했다. 그러나 성인이 되고 돈을 벌어보며 내 숨겨진 욕망과 가성비 추구는 맞부딪혔다. 저는 어렸을 적부터 뭔가 질 좋은 물건을 좋아했고, 하나를 사더라도 양보단 질로 갖고 싶어하는 욕망이 강한 아이였는데, 뭔가 내가 입는 옷, 내가 신는 신발, 장신구 이런 거에 대한 막 촉감이나 이제 세월이 묻어서 옷 재질이 낡았을 때도 그 좋은 옷들은 낡아도 멋스럽게 낡아지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로망? 이나 뭔가 추구하는 게 있다 보니까 이제 돈을 벌면서 그런 걸 하나하나 사게 됐는데, 제 친구들한테 그런 얘기를 하면은 막 깜짝깜짝 놀라요. 바지가 이게 40만 원이라고? 이게 30만 원이라고? 이게 100만 원이라고? 막 하면은 막 저를 무슨 이상한 사람 보듯이 봤었는데, 저도 제 자신을 잘 몰랐을 때는 그런 거에 좀 휘둘렸던 것 같아요. 내가 지금 너무 사치를 부리고 있나? 내가 지금 너무 나한테 안 맞는 걸 하고 있나? 분수에 지나친 걸 하고 있나? 제가 깊게 생각해본 결과,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 친구들은 또 그 친구들만의 그런 분야가 있어. 내 숨겨진 욕망은 말했다. 하나를 갖더라도 최고급으로 갖고 싶다. 하나를 경험하더라도 제대로 된 경험을 하고 싶다. 나는 욕망이 많은 사람이었고 소유욕이 강한 사람이었다. 특히 나는 멋에 대한 탐미를 즐겼고 자연스럽게 옷이나 장신구를 좋아했다. 어렸을 적부터 쓸수록 자기 몸에 맞게 되고 생활 패턴에 따라 낡아져도 이쁜 옷을 갖고 싶었다. 그러나 가성비로 만들어진 옷은 그렇게 될 수 없다는 것을 고급 의류를 접한 성인이 되어서야 뒤늦게 깨달을 수 있었다. 300만 원 가까이 하는 가죽 자켓을 사보고 100만 원이 넘는 부츠를, 80만 원 하는 가방을 사보고 느껴봤다. 고급 의류는 디테일이 달랐고 오래 입을수록 빛이 났다. 저랑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지금까지 친구였던 친구가 있는데, 저는 미래를 그리고 지금 가질 수 없지만 미래를 향해서 진취적이고 공격적으로 어떻게든 발버둥치고 올라가면은 나도 그걸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었고, 그와 다르게 제 친구는 그게 현실적이지 않고 그게 너무 힘든 거다, 그렇게 꿈꾸는 삶은 지속될 수가 없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친구는 현실적인 말, 현실적이다, 자기 기준에 현실적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저랑 얘기를 나눌 때, 너가 어제도 그걸 못했고 10년간 그걸 못했는데 어떻게 당장 내일 그게 되느냐, 막 이런 식으로 반문을 했었는데, 저는 다르게 생각해요. 오늘을 잘 살면은 내일이 바뀔 것이고, 또 내일 그 하루를 더 쌓아 올리면 내일 모레가 바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어가지고, 제 개인적인 생각을 더 솔직하게 얘기하자면 제 친구가 하는 생각은 다운그레이드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가질 수 없는 현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어서 지금 가질 수 있는 것만 갖겠다는 건데, 거기에는 노력이나 투지나 열정이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차라리 그거보다는 제가 오늘 못 가질지언정 그거를 꿈꾸고 그거를 향해서 달려가다 보면은 제가 업그레이드 되고 제 상황이 업그레이드 되기 때문에 전 그걸 손에 넣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최근에 들었던 말 중에 가장 와닿았던 게, 인간이 생각하고 상상할 수 있는 거는 누구든 이룰 수 있다라는 말이 있었거든요. 굉장히 와닿았던 말이고, 제가 그려낼 수 있으면은 저 또한
그걸 이뤄낼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꿈을 줄이는 게 아니라 노력을 더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 친구는 현실적이라는 이유로 현실을 가지고 와서 꿈의 사이즈를 줄이려고 하는 것 같아요. 삶을 꾸려나가는 데 있어서 내가 진짜 아끼고 그 사랑하는 부분에서만큼은 우리가 가성비로 꾸려내는 것이 아니라 최상급을 추구해도 되지 않는가. 그리고 최상급을 추구하고 그에 걸맞게 노력하고 현실화 해나가는 게 훨씬 더 발전적인 삶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나를 알기 전까지 흔들렸다. 주변 반응에 대해 내가 반응하고 흔들렸다. 내가 갖고 싶어서 구매를 하면서 묘한 죄책감과 불안감이 더해졌다. 분수에 안 맞지 않냐고? 나에게 너무 비싸지 않냐고? 그럼 내 분수는 항상 작아야 하는 것일까? 정해진 분수가 있다면 그 기준이 무엇이고 어떻게 알 수 있을까? 내게 물었다. 결론은 내 분수는 남이 알 수도 없고 나조차도 내 한계를 모른다는 사실뿐이었다. 가령 한 친구는 한 달에 술값으로 200, 300을 쓴다든가 술에는 안 아낀다든가 여러 가지 사람들만의 또 그런 분야가 있더라고요. 저한테 그런 조언을 해주고 그런 비판을 했던 친구들도 알고 보면은 또 그 친구가 엄청 돈을 안 아끼고 폭발적으로 투자하는 분야가 있더라고요. 자기가 아끼는 분야에서는. 근데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자기가 아끼고 정말 소중히 생각하는 우리가 삶을 꾸려나갈 때, 삶을 살 때 자기가 아끼는 그 분야에서만큼은 자기가 할 수 있는 노력을 해서 최상급도 느껴보고 조금 덜 좋은 것도 느껴보고 또 좋은 것도 느껴보고 하면서 그런 경험을 쌓는다라는 거는 중요한 것 같아요. 그게 자신의 삶의 문화를 만들고 자신의 삶의 양식을 만들고 자신의 기준을 더 세우게 만들고 꼭 돈이 많은 그런 물질적인 풍요보다 그러한 경험치나 이게 삶을 살아가면서 이거 좋아하고 저거 좋아하는 것도 저는 정서적인 경험치라고 생각을 하고 그게 삶을 이루는데 되게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저 보고 있는 아비투스 책에서도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그 모든 게 돈으로 결정되는 건 아니다. 자본에는 경제 자본만 있는 게 아니라 심리 자본, 문화 자본, 지식 자본, 그리고 당연히 경제 자본도 있고 신체 자본 이런 것들이 있다고 이렇게 정리를 해놨더라고요. 저는 이거 엄청 공감을 했거든요. 심리 자본, 낙관주의, 열정, 상상력, 끈기.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다 자기 배경이나 아니면 부모님한테도 물려받고 이런 사람들의 출발점이 더 빠를 수 있다, 사회에서. 근데 정말 와닿는 말인 것 같아요. 그리고 삶의 모든 부분에서 가성비를 추구하는 것보다 자기가 정말 애정하는 곳이나 중요한 부분에서만큼은 정상을 추구해 봐도 그게 또 인생의 투자가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결국에 남는 건 자신의 선택에 죄책감을 느끼고 이게 맞나 할 것이 아니라 내 선택을 나부터 내가 존중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 그 과정에 대해서 내가 책임지면 인생은 잘 흘러가게 돼 있다. 분수는 한계를 그을 때 쓰는 말이 아니라 내 분수를 알고 내가 가진 잠재력을 최대한 끌어올려 나 자신의 최고의 버전을 이룰 때 쓰는 말이다. 나는 사치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원하는 것을 갖고 또 원하는 것을 가질 수 있을 만큼의 책임지는 삶. 가성비라는 한계점을 자신이 직접 끊는 것이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분야에 애정을 더하고 무조건적인 아낌보다는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것. 나는 그런 자유를 말하고 싶다. 자신이 사랑하는 분야에 대해 가성비를 추구한 사람과 한계 없는 문화로 향유한 사람 둘 중에 누가 더 그 분야에 능통하고 애정을 갖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 나는 후자라고 생각한다.